오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 회사가 경험했던 자율주행 로봇이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영상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기업이고 지금 약 1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호소한 그 연구 인력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50여 명의 석박사들이 자율주행 로봇을 원천 기술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트위니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율주행을 가장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로봇 중에서 자율주행이 가장 잘 되는 로봇이 트위니 로봇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려면 어떤 로봇을 활용해야 되는지 우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술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 제작, 경로 계획, 궤적 생성, 자기 위치 추정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제가 아까 그 지하 1층에 주차를 하고 이쪽에 등록을 하고 입장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백스코를 여러 번 와봤는데 복잡해가지고 일전 시장, 이전 시장 구분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머릿속에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주변 환경을 봤기 때문에 화장실은 찾아갈 수 있고요. 제가 왔던 지하 주차장까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어떤 전시관에 가라 그러면 못 가겠죠. 왜냐하면 보질 않았으니까. 우선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제가 차를 대놨던 주차장에 가려고 하면 저렇게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경로를 그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으면 빠른 길, 무료 길, 추천길 이런 경로 계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요. 궤적 생성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회피를 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기술 외에 자율주행을 기술의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자기 위치 추정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한번 와봤어도 길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지? 아까 분명히 와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과 지도를 비교를 해서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순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로 지도 데이터하고 센서로 얻는 센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HB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을 알려주는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마커를 깔든 마그네틱 선을 깔든 신호 발생 장치를 깔든 이와 같이 길을 인프라를 이용해서 알려줄 수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것, AMR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센서를 가지고 사람처럼 사람이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주변 환경을 보고 인프라 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을 A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HV가 활용도도 높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 HV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인데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이동 로봇을 활용하는 방식도 HV 방식입니다. 바닥에 마커를 격자형으로 쫙 붙여놓고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HV가 아닌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데이터,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 데이터하고 로봇이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센서로 얻는 주변 환경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경로 계획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 내 위치가 여기 있구나. 사람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센서로 얻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활용하는 센서는 라이다 센서라는 건데요. 빛을 쏴서 주변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보시면 2차원 센서를 이용한 모습과 3차원 센서를 이용한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3차원 센서를 이용하면 참 잘 볼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차원 센서로 얻은 데이터와 3차원 센서로 얻은 데이터가 주변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확연하게 주변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3차원으로 보면 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있어도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오늘 아침 5시에 2차원 센서로 인식한 모습과 3차원 센서로 지금 인식하는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이러한 기술력에 따라서 시장이 확산되는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D 라이다 기반으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로봇이 글로벌 기업 포함해서 2D 라이다로 위치를 인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필요로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된 곳이 식당입니다. 식당. 왜 식당에서 많이 형성되지? 이렇게 일손이 자율주행 로봇이 도움이 많이 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식당이나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 인력을 도와주는 정도지 인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식당을 벗어나면 2D 라이다는 어렵다는 겁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는 AMR보다는 실질적으로 AMR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AGV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GV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볼 때 그래서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공장과 물류센터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식당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식당에 있는 로봇도 중국 로봇인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트위니는 3차원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자율주행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지하상가에 다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2D 라이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쌓였다 없어졌다 하면 2차원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3차원 라이다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고요. 이와 같이 주변 환경이 박스로 돼 있는 곳은
3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AGV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가 기억력은 좋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길을 잘 찾는 기술력을 구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당보다는 공장과 물류센터에 사업화를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력하고 또 사업화 진행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 쪽에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납품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공장과 물류센터는 자율주행 로봇이 적용되기에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쪽에 도입된 한 사례입니다. 팔레트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그 글로벌 볼베어링 1위인 일본 기업인 NSK라는 기업에 적용된 사례인데, 간단하게 팔레트를 운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이렇게 로봇을 납품을 할 때마다 공장마다 정형화된 이동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봇보다 AGV가 더 적합한 데가 많았었고요. 굳이 AGV를 쓸 수 있는데 AMR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AGV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흔히들 이제 SI 업체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마지막까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글로벌에서 앞서 있는 미르와 같은 기업들이 대리점이나 SI 업체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납품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쉬운 플랫폼 형태의 로봇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로봇을 개발을 해서 공장에는 출시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 간단히 보고 물류센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글로벌 AMR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장에 도입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 현장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도입 가능하다고. 그 시작 지점의 이유는 자율주행에서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시장의 니즈는 엄청 큰데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이 기술적 한계로 그걸 충족시켜 주는 부분은 아직까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는 오더피킹이라는 곳에 로봇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로봇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 출시를 했었는데 어떤 용도로 출시를 했냐면요.
물류센터의 오더피킹이라는 업무가 뭐냐면, 우리가 쿠팡에 주문을 하면 주문 리스트를 보고 피커라는 일하는 분이 다니면서 박스에 물건을 담습니다. 주문 리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포장하는, 패킹하는 곳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오더피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더피킹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합니다. 그냥 카트 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인력난도 있고 물류센터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구했는데 숙련될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공장보다 오히려 더 인력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곳이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오더피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하는 일을 로봇이 하고, 사람은 물건을 담는 일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저희 로봇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익스프레스라는 물류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 있는 분은 여기 오는 로봇에 물건만 넣어주고, 로봇은 그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로봇이 가면, 그 다음에 그 목적지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거를 물류센터에서는 멀티 오더 피킹이라고 하고요. 이런 물류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작업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거, 비용 절감하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오피킹,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저희 로봇도 그 세 가지를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 각각의 물류센터마다 다른 니즈를 보이고 있는데, 다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구매한 고객들이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마로지스라는 곳에서 토탈 피킹 방식으로 피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비용 절감과 업무 속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를 제품 소개했을 때도 용마로지스에서는 한번 3개월간 활용해보자. 활용하면서 진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작업 속도가 사람이 하는 속도보다 같은 비용을 투입했을 때 2.5배 정도 빠르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전 물류센터로 확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여기 계신 누구든지 한 2분 정도 설명을 듣고 바로 작업에 투입되면 바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알람을 울리면 그 알람을 울리는 곳으로 가서 화면을 보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물건을 바코드 인식해서 놔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고, 그 이외의 업무는 로봇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물류센터인데 약간 분위기가 특이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커버로지스라는 물류센터인데, 지난 겨울에 제가 이 로봇을 이제 활용하고 있어서 현장 방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 물류센터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작업 현장이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일하기 힘든 환경에서 이제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물류센터를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쪽이 제가 말씀드린 존피킹 방식입니다. 사실 저희보다 앞서서 이 영역에 들어와 있는 로커스라는 기업이 있었고, 이 로커스라는 미국 기업보다 기술력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가서 아마존과 미팅을 하고 아마존에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GTP 방식이라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GTP 방식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존 방식인데 AGB 방식입니다. 바닥에 마커를 붙이고 그거에 따라 길을 가게 되는데, 양말이 필요하면 사람이 가서 양말을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양말이 들어있는 랙을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양말이 들어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면 사람이 그 로봇 랙에서 물건을 빼고 다시 갖다 놓는 방식입니다. 요것도 GTP 방식인데, 오카도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봤을 때, 굿즈 투 펄슨 방식, 물건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GTP 방식은 초기 설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인프라가 아니라 초기에 물류센터를 만들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들이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이런 존피킹 방식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봇을 그래서 좀 그런 기존 물류센터 중심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